안녕하세요. 자전거 부입니다. 오늘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6장 해보겠습니다. 6장이 아니고 데이터 착각. 정답은 거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시스템에 있다. 알고리즘이 약속하는 거대한 청사진,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약속, 현대기업과 정부를 잡은 이 거대한 믿음은 기술 만능주의에 가깝다. 충분히 방대한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 혹은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만 있으면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효율성을 달성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 약속은 늘 그렇듯 거스를 수 없는 진보라는 합리적인 얼굴로 다가온다.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직관과 조각난 절차로 생긴 비효율과 오류의 과거를 남김없이 청산하겠다는 선언이다. 주택거래의 미로를 단숨에 돌파하는 슈퍼앱의 청사진이 펼쳐지고 기업의 모든 혈관에 흐르는 데이터를 통제하는 디지털 두뇌의 탄생이 예고된다. 낡은 테이프 시대가 저물고 완벽한 디지털 국제적 환경이 열리며 비효율한 바이러스가 박멸된 의료 유토피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현실의 혼돈을 코드의 논리로 길들여 완벽한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환상이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석유라는 시대의 슬로건은 이 환상에 기름을 부으며 누구도 정할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청사진을 그리는 설계자들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순수한 믿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오만함에 끌린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이 너무나 강력하고 기술의 진보했기에 현실 세계의 복잡성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한 기업의 명호를 통째로 걸겠다는 비장한 사연이 나오고 한 국가의 수장이 기술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순간 합리적 의심은 설자를 잃는다. 의사결정 과정은 종종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다. 과연 우리 AI가 이 데이터로부터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가? 라는 열린 질문 대신 우리의 믿음대로 AI가 빅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확신에 찬 목표에서 모든 것을 출발한다. 이러한 확신은 외부의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가 제시하는 천문학적인 기대 수익률과 만나 더 견고해진다. 연간 4천만 달러 비용 절감이라는 매국적인 숫자는 위험한 도박을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으로 둔갑시킨다. 사실 거대한 단일 솔루션을 향한 열망은 기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 그것은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고 각자 왕국을 구축한 채 흩어져 있는 강력한 내부 집단들의 단일한 표준을 강요하며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팔기 좋은 진보란 이름이 단순하고 강력한 서사를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다. 통합 플랫폼이라는 구호는 기술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기존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려는 정치적인 무기인 셈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패는 코드의 품질이 아니라 리더십이 이 정치적 지뢰밭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리더들은 기술이 정치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또 다른 착각에 빠져 종종 이 껄끄러운 과제를 외면한다. 이런 프로젝트는 선택 가능한 여러 경로 중 하나가 아니라 마치 유일한 미래처럼 제시된다. 경쟁의 압박, 산업계의 과열된 분위기 혹은 국가적 상황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는다는 절박함으로 보장된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재산 과제는 신중한 분석과 검토의 가치를 집어삼키고 비판적 목소리는 변화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의 불평으로 치부된다. 그렇게 실패의 무대는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 위에 조용한 막을 올린다. 아름답고 우아한 코드의 세계가 지저분하고 비이성적인 현실의 형태를 침범할 때 비로소 엄청난 실패를 예고하는 균열이 시작된다. 모든 시스템은 데이터가 현실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데는 친명적인 가정기에서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결코 현실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현실을 비추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어떤 알고리즘은 집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도 그 집을 가득 채운 오후의 따스함이나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 혹은 그 집의 고양이가 20마리가 산다는 결정적인 사실까지는 담아내지 못한다. 어떤 AI는 진실보다 더 구조적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는 오염된 인터넷 환경에서 독성 데이터를 무혈하게 섭취하며 세상을 배운다.
또 어떤 시스템은 환자의 고통을 풍부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 몇 개의 코드와 데이터로 환원해버린다.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종종 데이터화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은 현실의 이 암흑물질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충돌은 마찰 없는 소프트웨어의 세계와 완강히 저항하는 물리적 세계 사이에서 일어난다. 디지털 야망은 언제나 물리적 세계의 실행 영역을 앞지른다. 클릭 한 번으로 집을 사들이는 속도를 그 집을 수리하고 판매하는 현실의 속도와 따라잡지 못할 때 디지털 전략은 금방 악몽으로 변신한다. 최첨단 자동화의 로봇들은 ERP라는 새로운 두뇌가 쏟아내는 오류투성이 데이터와 미세한 상자 규격에 불일치 앞에 속수무책으로 멈춰선다. 디지털 세계와 성공공식인 크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여라는 물리적 노동과 공급망, 유형자산이 얽힌 현실 세계에서 재앙의 주문이 될 뿐이다. 가장 파괴적 충돌은 인간의 본성과 조직의 정치라 마지막 전선에서 벌어진다. 거대한 솔루션은 인간이 새로운 효율적 프로세스에 순순히 적응할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문화와 관성, 이기심과 권력 다툼이 만연한 전쟁터다. 통합 플랫폼이라는 데이는 각 부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걸린 영토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현장 노동자들은 조용한 사보타주로 저항한다. 그리고 한국가의 의사들은 치료가 아닌 청구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폭력 앞에서 집단적 번아웃에 빠져든다. 사실 새로운 기술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숨어있던 병리를 드러내고 증폭시키는 진단 도구에 가깝다. 넓고 효율적인 과거 시스템은 어쩌면 조직 내 불편한 진실과 부서 간 갈등을 수면 아래 감춰두는 완충장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직된 새 시스템은 그 모든 비공식적 합의와 암묵적 질서를 파괴하고 행복해 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폭발시킨다. 기술은 만성적이고 관리 가능했던 문제를 급성의 파국 실패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된다. 이 모든 실패의 기저에는 공통된 오만이 깔려있다. 시스템 설계자들이 현장 최전선에서 있는 사람들의 깊고 암묵적인 지혜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노련한 부동산 중개인의 습관을, 엔지니어들은 플랫폼의 생리를 더 잘 이해하는 인터넷 트롤들의 노련함을, 컨설턴트들은 창구 관리자의 현실적 노하우를, 리더들은 자사 최고 제작진의 작업 방식을, 그리고 시스템 설계자들은 의사들의 사고 과정을 무시했다. 실패는 바로 추상적이고 개량적인 과학적 지식이 실용적이고 맥락적인 장인의 지식보다 우일하다는 오만의 대가다. 솔루션이 문제가 될 때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단순히 멈춰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스스로 혼돈을 생산하고 피해를 증폭시키는 엔진으로 돌변한다. 어떤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채 조직의 자원을 빨아먹는 기묘한 디지털 흡혈기로 상태로 연명한다. 기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시스템, 막대한 돈과 시간,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조직은 아무도 쓰지 않는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명의식을 치른다. 시스템은 해악을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되기도 한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격언은 이 세계에 너무 순진한 말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쓰레기를 넣으면 그 시스템이 그 쓰레기를 증폭시켜 더 쓰레기로 돌려준다일 것이다. AI 챗봇은 인터넷의 가장 독한 이데올로기를 학습해 전 세계로 퍼뜨리는 스피커가 되고, 부동산 가치 평가가 모델 시장의 가장 많은 매물을 체계적으로 사들여 무실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병원의 안전경고 시스템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경고를 남발한 나머지 의사들이 정작 치명적인 경보마저 무시하게 만드는 양측이 소년이 되어버린다. 자동화는 노동의 종말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기계의 실수를 뒤수습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만들어야 했다. 의사들은 퇴근 후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컴퓨터를 켜고 낮 시간에 시스템을 만들어낸 데이터의 혼란을 정리해야 하는 파자마 타임에 시달린다. 디지털 우선주의 전략이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자산의 홍수 속에서 운영팀은 밤샘 작업을 하고, 현장 직원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하며 간신히 공장을 돌린다. 이 그림자 노동의 망가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비용이며, 그 대가는 노동력 소진과 사기 저하다.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 성공의 척도가 뒤틀린다. 현실 세계의 성과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수능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의사들은 한 환자를 잘 치료했는지가 아니라 시스템 체크리스트를 모두 채웠는지로 평가받기 시작한다.
경영진은 시장 점유율을 안다는 하나의 실패에 집착한 나머지 위험을 경고한 알고리즘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족하기 위해 일한다. 그렇게 솔루션은 원래 해결하려는 문제보다 더 크고 문제 자체가 교화라는 문제 자체가 되어버린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이 모든 실패의 주범은 기술이 아니다. 사람과 기술이 얽혀 문제를 단순한 기술 문제로 치부해보는 것이 주된 역이다. 우리의 문제는 근본 원인, 즉 잘못된 프로세스, 뒤틀린 보상체계, 해묵은 정치적 갈등은 그대로 둔 채 그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또 다른 기술로 덮으려했다. 종이 차트가 문제라고 생각해 디지털 시스템을 처방했고 비효율적 거래가 문제라고 생각해 예측 알고리즘을 처방했으며 조직의 혼돈이 문제라고 생각해 통제 시스템을 처방했다. 이는 기술 만능주의의 전형적인 함정이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거라 믿음 또한 위험한 착각이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창조자의 편견과 같이 목표를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행간에 숨어있는 편견을 반영하고 의료 기록 시스템은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가의 가치를 반영하며 기업의 알고리즘 리스크 관리보다 성적을 우선시하는 경영진의 욕망을 반영한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거나 알고리즘의 결정이라는 말은 종종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외피로 포장하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실패 패턴이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고를 타고 고스란히 반복될 가능성 앞에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새로운 AI 기술이 이전의 해결책이 나은 문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상처는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계속 복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은 기술에서 맹목적 숭배나 막연한 공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지혜와 겸손을 촉구하는 하나의 재현이다. 진정한 해답은 더 거대한 데이터나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는 기술이 작동하는 현실, 즉 복잡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기까지 한 인간 사회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현실 그 자체보다 더 신뢰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가? 인간은 전문가를 돕는 시스템을 표방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조직의 문화적 DNA를 무시한 완벽한 솔루션의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마침내 천방전이 병보다 더 해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최초의 시전 자체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질문을 던질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6장 클릭 한 번으로 집을 파는 꿈.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진로의 꿈은 왜 악몽이 되었을까? 거대한 꿈, 더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 집을 파는 경험은 되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 집을 보여주기 위한 끝없는 단장과 소리, 주말마다 이어지는 낯선 이들의 방문, 그리고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감내해야 하는 불확실성의 응을까지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거래의 당연한 통과이었다. 2018년 거대한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진로우는 이 지난한 현실을 끝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CEO 리치 바턴은 이 내건 비전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에 머무르지 않았다.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는 파편화된 부동산 거래를 아마존에서 쇼핑하듯 매끄러운 전자상거래의 경험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모든 것을 담는 주택 슈퍼 앱을 향한 진로우의 2단계 전략의 핵심이기도 했다. 이 새로운 사업 모델 진로 오퍼스는 그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약속을 들고 나타났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더 이상 번거로운 내부 수리나 청소, 기약 없는 기다림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진로 웹사이트에 자기 집 정보를 입력하면 24시간 안에 현금 매입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 몇 달 걸리던 판매 기간을 몇 주로 단축하고 거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속도와 편의성은 주택 소유자들이 겪는 실제적 고충에 대한 명쾌한 해답처럼 보였다. 진로우는 이 사업을 통해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핵심 기술은 바로 진로우가 자랑하는 제스티메이트였다. 제스티메이트는 미국 내 1억 3,500만 채가 넘는 주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의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모델이다. 진로우는 이 디지털 엔진에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분석해 인간 감정 평가사 역할을 대체하고 적정 매입가를 가장 객관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부동산 가치라는 혼돈스럽고 감정적인 영역을 순수한 데이터
과학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빅데이터 시대의 가장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게 됐다. 하지만 이 야심찬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진로의 핵심 사업은 원래 부동산 중개인에게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잠재 고객을 연결해주며 수수료 받는 소위 미디어 기업에 가까웠다. 그러나 직접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조 송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실존의 문제였다. 사실 이와 같은 도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지 모른다. 진로 오퍼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오픈도어와 같은 경쟁사들이 아이바잉이라는 인스턴트 바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내놓으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이 모델이 미래의 대세가 된다면 중개인에게 고객을 연결해주며 돈을 벌어주던 진로의 기존 사업 모델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 있었다. 진로의 아이바잉 시장 진출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는 동시에 기존 사업의 붕괴를 막으려는 절박한 방어 전략이었던 셈이다. 이런 절실함은 진로의 기업 문화에 내재한 상호 모순적 가치, 즉 신중하게 올바른 일을 하라는 원칙과 크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여라는 궁극적인 성장 사이의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왔다. 알고리즘 함정에 빠진 진로 오퍼스의 붕괴에 대해 CEO 리치 바트는 공식적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그 진짜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결과의 부정확성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진로의 디지털 심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을 앓고 있었고, 이 두 결함은 서로 증폭시키며 파멸적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 결함은 경제학에서 역선택 또는 레몬 문제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덫이었다. 중고차 시장을 떠올리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는 자기 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레몬이나 겉으로는 그저 그렇게 보여도 내실에 있다는 것, 복숭아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구매자는 겉모습만 볼 뿐 차의 진짜 가치를 알기 어렵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구매자가 모든 차에 대해 평균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복숭아 차를 가진 주인은 자기 차가 평균적인 가격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결국 팔지 않을 것이다. 반면 숨겨진 결함이 있는 레몬차의 주인은 이 가격이면 꽤 괜찮네 하고 쾌저로 차를 팔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가장 질 나쁜 차들만 시장에서 만난다. 진로 오퍼스가 바로 이 함정에 빠졌다. 진로의 자동 가치 평가 모델은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주택에 대해 통계에 기반한 평균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알고리즘이 감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구조적 결함이나 이윤 문제를 안고 있는 레몬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이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어 아주 매력적인 제한이었다. 반대로 관리가 아주 잘된 목수와 주택 소유주들은 이 제한이 자신의 집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껴 정전대로 일반 부동산에 매몰되었다. 그 결과 진로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구조적 편향에 빠져들었다. 되팔기 어렵고 수리 비용이 많이 든 주택들로 매물 목록을 가득 채웠던 것이다. 두 번째 결함은 기계학습 모델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컨셉 드리프트 현상이었다. 컨셉 드리프트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생성 모델이 현실 세계의 변화로 더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상은 변했는데 알고리즘이 여전히 과거의 규칙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진로 오퍼스의 예측 모델은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유례없는 주택시장 활황기에 학습되고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알고리즘의 세계관은 이런 낙관적인 가정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2021년 중반 주택시장이 서서히 냉각기에 접어들었을 때 해당 알고리즘은 이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데 실패했다. 낡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치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락하는 시점에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요컨대 리치 바튼이 언급한 것과 달리 진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 아니었다. 업계에서 오래 일한 오픈도어나 오퍼패드는 동일한 시장 냉각기를 감지하고 가격 경쟁을 보수적으로 조정해 파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 실패가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재앙이 아니라 경험 부족과 잘못된 전략 때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두 가지 결함은 서로 증폭시키는 파괴적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역선택의
역선택을 한 진로우는 시장 평균보다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여기에 개념 드리프트 현상이 더해서 미래 가격 상승이 더는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문제 있는 주택들을 포함한 모든 집의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했다. 즉 진로우는 부실자산 레몬을 프리미엄 가격, 과거 데이터 기반에 사들였다. 손익 분기점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고 시장의 열기가 식자 비싸게 사들이는 문제에 많은 주택들이 이익을 남기고 대파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진로의 실패를 알고리즘의 기술적 결함으로만 돌리면 문제의 본질은 놓친다. 알고리즘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일 뿐이다. 진로 오퍼스의 진짜 비극은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휘두르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기업 문화가 촉발했다. 진로의 기업 문화에 크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이라는 핵심 가치가 있다. 스타트업 시절에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이러한 행동 경력이 수십억 달러 자본이 오가는 고위험 사업에서는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 여러 상황이 진로의 경영진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단순히 사용한 것은 너무 남용했음을 시사한다. 2021년 초 경영진은 진로 오퍼스가 월 5천채 매입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사실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고리즘이 내놓은 제한가가 너무 낮아 주택 매도인들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매수가 결정 알고리즘을 임의로 수정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경영진과 사무직 직원들은 그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혈안이 되어 데이터 분석가들의 공고는 물론 알고리즘이 보내는 시그널조차 외면했다고 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알고리즘에 내장된 리스크 관리 장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였다. 사업이 붕괴했을 때 CEO가 내어놓은 공식적인 해명은 예측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며 마치 순수한 기술적 실패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겠다. 그러나 이는 리더들이 저지른 더 근본적인 실패를 가리기 위한 지극히 편리한 서사였다. 실패의 원인은 알고리즘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맛대로 비틀고 오용한 기업 문화에 있었다. 기술적 오만과 위험 관리 실패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놀라울 정도로 유산세가 1998년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바로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설립해 한때 월가의 전설로 불렸던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이다. LTCM이라고 불리는 LTCM은 최고의 금융공학자들이 설계한 정교한 수학 모델을 무기로 삼았다. 그들은 이 모델을 통해 시장의 미묘한 비효율성을 공략하면 아무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기술적 오만에 가까운 믿음은 막대한 레버리지로 이어졌고 수익률이 낮은 작은 거래를 거대한 대규모로 키우는 대담한 전략이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1998년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LTCM 모델은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시장 상황이 펼쳐졌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망치면서 시장의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과거 데이터 위에서 춤추던 LTCM의 정교한 모델은 이런 전례 없는 재앙 앞에서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했다. LTCM은 몇 달 만에 46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파산 직전에 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된 월가 은행들을 소집해 구제금융을 추산해야 했다. 진로 오피스와 LTCM 붕괴는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 첫째, 모델에 대한 맹신이다. 두 기업 모두 자체 개발한 정교한 계량 모델이 복잡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기술적 오만에 빠져있다. 둘째, 과도한 레버리지다. LTCM은 부채를, 진로우는 자기 자본을 이용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작은 이익률을 거대한 규모로 증폭시켜 수익을 내는 전략은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 셋째, 과거 데이터의 함정이다. 두 모델은 안정적이었던 과거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이나 팬데믹 기후 시장 냉각처럼 새로운 종류의 충격이 발생하자 모델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너졌다. 두 사례는 동일한 교훈을 둔다. 아무리 거대한 데이터로 만든 정교한 모델이라도 그것은 현실의 불완전한 축소판일 뿐 현실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과거 데이터로 온전히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 즉 인간의 공포와 탐욕,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이 시장을 지배할 때 알고리즘에 대한 맹신은 파멸로 이어진다. 진로우 경영진은 20년 전 LTCM이 남긴 값비싼 교훈을 되새기지 못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고 말았다. 비트가 현실의 벽돌을 만날 때 진로의 실패는 알고리즘이라는 추상적인 세계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실패는 비트가 아닌 아톰, 원자로 이루어진 지저분하고 복잡한 실세계가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졌다. 진로우는 디지털 세계에서 주택을 사들이는데 통달했을지는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 그 집을 수리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조업의 현실을 얕잡아 볼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비트 원자의 충돌 문제였다. 진로의 핵심 역량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코드를 짜는, 즉 비트를 다루는 데 있었다. 비트의 세계에서는 확장이 쉽다. 크기를 거의 무한으로 늘릴 수 있고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 예컨대 서버 역량을 늘리고 코드를 도입하면 서비스 규모를 순식간에 2배, 3배로 키울 수 있다. 진로우 경영진은 이런 비트의 사고방식을 원자의 세계란 부동산이란 원자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원자의 세계는 다르다. 집을 수리하려면 사람이 직접 도구를 들고 자재를 이용해 물리적 노동을 해야 된다. 이 과정은 지역의 노동시장, 자재 공급망, 그리고 각기 다른 주택 상태라는 수많은 물리적 제약에 묶여있다. 결코 클릭 한 번으로 확장될 수 없는 영역이다. 공격적 매입 전략에서 이 정점에서 진로우는 2011년 3분기 9,680채의 주택을 매집했으나 그 중에 되파하는 데 성공한 것은 단 3,032채에 불과했다. 팔지 못한 주택들은 진로의 대지표 위에서 먼지를 뒤집은 채 쌓여갔다. 재고 자산은 38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근데 이 집들을 수리해서 시장에 내놓을 방법이 없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대란 속에서 진로우는 급증하는 보유주택을 수리해줄 업체를 찾는 일도, 필요한 자재를 제때 구매하는 일도 온전히 제때 해내지 못했다. 몇 주 만에 수리해서 팔아야 할 주택들이 몇 달 동안 방치되면서 진로우는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막대한 자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진로의 평균 주택 보유가 기간은 21년 3월 기준 50일에서 10월에는 84일로 급증했다. 이 위기는 단순 공급망 문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한제한 제약 조건을 무시한 채 규모의 확장을 우선으로 추구한 데에 따른 직접적 폐해였다. 그는 크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여라 라는 디지털 시대의 성공 공식이 물리적 세계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 판 무덤이 되고 말았다. 심판의 날 백기를 든 진로. 2021년 11월 22일 진로는 주주서원을 통해 진로 오퍼스 사업의 전면 중단을 공식 선언하며 백기를 들었다. 그는 그 뒤에 남겨진 숫자는 처참했다. 이 결정으로 전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손실 규모는 놀랍다. 2021년 한 해에만 주택사업부에서 8억 8,1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3분기에만 3억 4천 달러의 재고 상각이 포함되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누적 손실은 14억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회사는 출혈을 막기 위해 남은 7,000채 여채의 주택 재고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28억 달러에 서둘러 매각했다. 그중 상당수는 월가의 거대 투자 회사 프레티움 파트너스에 팔렸는데,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매입한 주택을 임대 상품으로 써는 것이다. 주택 거래를 혁신하겠다는 진로의 몰락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진로 오퍼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애리조나주 피닉스 부동산 시장에 진로우가 보유했던 주택은 약 93%가 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나왔다. 데이터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다. 진로우의 실패를 데이터 과학이나 AI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기술을 명시한 오만 때문에 비춰진 결과다. 새로 등장한 기술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세계라는 제약 조건을 건너뛸 지름길은 없었다. 이 값비싼 기호는 거대한 데이터와 AI로 단번에 경쟁자들을 뛰어넘으려는 오늘날 리더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우리가 개발한 예측 모델이 현실의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가? 진로의 알고리즘은 집의 면적이나 반개수는 계산해 넣었지만 집안을 가득 채운 오후 햇살의 따뜻함이나 이웃이 전해준 온기, 전기에서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키키한 냄새 같은 질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한 감정평가사의 지적처럼 진로우는 그 집에 고양이 20마리가 사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데이터는 현실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 현실 그 자체가 아니다. 예측 모델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고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을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채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성장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귀에 달콤한 답만 듣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진로의 실패는 기술 문제이기 전에 과욕의 문제였다. 경영진은 성장에 대한 조급함으로 알고리즘의 경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위험의 가속도를 더 세게 밟았다. 데이터는 때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하는 길을 가리킨다. 쓴소리를 삼킬 용기가 없다면 데이터는 객관적인 나침반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력이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마찰과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질러온 알고리즘의 속도를 무기삼아 부동산 시장을 정복하려 했지만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벽돌과 시멘트는 그 속도를 따라주지 않았다. 디지털 세계의 야망은 반드시 현실 세계의 운영 역량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 이 둘의 조화가 무너지면 혁신은 구멍에 그치고 온다. 진로의 실패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데이터의 양이 결코 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현실을 뿌리내지 않는 기술은 공허하다는 진리 말이다. 이제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돌아볼 차례다. 그것은 귀중한 자산인가 아니면 잠재적 재앙인가? 답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이해의 깊이에 달려있다. 네, 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